네, 반갑습니다. 티콘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뭐 유니크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늘 있었던 무역업을 인터넷 시대에 맞게 활용을 한 거니까 유니크하진 않지만 인터넷 시대에 맞춘 면에서는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현재 전 세계에서도 저희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런 데 오면은 좀 되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인쇄물을 일본에 팔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나오신 사장님도 제품이 모양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명함, 스티커, 현수막 이런 거를 파니까 제품다운 제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 뭐 하냐 그러면 명함 파는데 하면 동네에서 이제 명함 파는 줄 알고 그러냐 힘들겠다 그래요. 근데 제품이 명함 인쇄물인데 작년에 일본에 9억 9천만 엔 팔았어요. 좀 찌질하잖아요. 명함 팔고 뭐 스티커 판다 그래도 일본에 9억 9천만 엔 팔면은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물건 여기 나 테크노파크에 있는 사장님들 물건 주면 나 진짜 다 팔 것 같아. 그래서 그것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해외 직판업을 사실은 2002년부터 했어요. 계속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쭉 해왔었는데 2004년도에도 일본에 택배 박스를 파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택배 박스라는 게 뭐 별건 아니잖아요. 명함만큼 좀 쓰잘데기 없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거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제가 3년 운영하고 후배들한테 그냥 넘겨줬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100억 팔았어요. 일본에.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명함하고 택배 박스 팔고 나서 5개 아이템을 다 성공시켰거든요. 일본에 팔아서 5개 아이템이 택배 박스 성공시켰고요. 명함 인쇄물 성공시켰고요. 현수막 실사출력물 성공시켰어요. 부직포 백 아시죠? 우리 뭐 명절 때 선물로 주는 백 그것도 성공시켰어요. 또 하나는 에어간판이라고 왜 이제 밤에 유흥가 가면 막 올려놓은 에어간판 있잖아요. 그것도 충무로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다 팔았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은 국내에서는 저는 도저히 팔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장도 없죠. 그 다음에 제가 명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5개 아이템을 제가 다 팔았다 그랬는데 5개 아이템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명함업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부직포백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에어간판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 어떤 물건이든 다른 나라에 팔면은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아무도 안 간다는 거죠. 일본에 명함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은 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면은 명함이 싸잖아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니까. 그래서 충무로에 제가 2007년도 7년 6개월 전에 택배 박스 하던 걸 접고 충무로에 왔어요. 와서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팔다가 3년째 되니까 충무로에 소문 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종이 파는 사장님이세요. 종이 파는 사장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종이 파는 사장님이 3년 전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 자기 그 주변의 분들한테 티콘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걔들은 어디서 뭐 하던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뭐 일본에 물건 판다 그러면서 달마다 물건을 더 사가더라.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가 봐. 그래요. 4년 뒤에도 술 마시면서 그 얘기해요.
5년 뒤에도 그 얘기하고요. 지금도 그 얘기하고 절대 안 하더라고요. 남 얘기 뭐하러 할까요? 최소한 충무로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왔어야 되거든요. 우리 거도 팔 수 없어? 물으러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잘 팔린다는 얘기만 하고 계속 있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경쟁자도 없고. 절대 안 해요. 신기해 죽겠어요. 전 지금도. 해보니까 경쟁자가 아무도 없는 땅에서 저 혼자 뛰는 거거든요. 일본에 가서. 일본의 명함은 2,300엔이에요. 저는 980엔에 팔았어요. 근데 만드는 값은 4,500원이에요. 그럼 뭐 거의 배, 뭐 2.5배에 팔아도 일본 손님들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어떻게 이렇게 싸게 공급해 주냐고 감사하다는 메일 보내요. 우리는 마진 충분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거 정말 편한데 하다가 보니까 나 혼자만 하는 게 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해외로 넘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외로 혼자 가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쇼핑몰 운영하듯이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돈을 벌려고 했어요. 돈을 벌려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수료의 10%를 받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돈도 벌어야 되지만 다른 분들이 좀 나가도록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쉽고 경쟁자 없는 경기에서 시합해서 1등 하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설명회를 계속 하는데 여전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그거 괜찮은 것 같아 하고 그 얘기만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직구하지 말고 직판하자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직판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직판은 3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해외 쇼핑몰에 입점하세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정부에서 이베이나 라쿠텐이나 타오바오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입점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역직구라고 해서 한국 쇼핑몰에 해외 손님들이 오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역직구 방식이 있고요. 또 제가 하고 있는 해외에다가 쇼핑몰을 만들자 하는 해외 직판 방식이 있어요. 해외 직판이라는 말은 제가 보급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전까지 전부 역직구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급을 했는데 그 3가지 방식 중에 실제로 성과를 거둔 거는 독립몰형 해외 직판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정부에서 해외 쇼핑몰 입점을 자꾸 권해요. 왜냐하면 독립몰형 해외 직판이라는 개념이 올해 초에 나왔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작년에 편성이 돼버렸단 말이죠. 작년까지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일단 자꾸 어쩔 수 없이 지금 올해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외 직판을 제가 2002년부터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초창기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독립몰형 해외 직판밖에는 실제 성공 사례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성공 사례를 좀 볼게요. 그래서 티쿤식 해외 직판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게 해외 직판 방식이 너무나 여러 가지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걸 대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직판 티쿤식 해외 직판을 좀 설명드리고 이 티쿤식 해외 직판은 독립몰형 방식이에요. 근데 독립몰형 해외 방식으로 티쿤도 성공했지만 티쿤하고 전혀 상관없이 성공한 업체들이 이미 많아요.
그분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좀 전에 이 회사가 골판지 상자를 일본에 100억 팔았어요. 지금 1970년생이니까 나이가 46살입니다. 화성에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초창기 3년 동안은 제가 런칭을 해줬습니다. 이 회사의 굉장히 특별한 특징은요. 여러분 택배 박스라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올 때 물건 포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은 상품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취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이걸 일본에 어떻게 팔겠어요? 무조건 일본에 법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법인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고 나서 물건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40피트 하이 컨테이너로 일본의 창고를 구해놓고 40피트 하이 컨테이너로 다 보내서 주문 들어오면 팔았어요. 근데 제가 설명회를 많이 하다 보면은 여기서 참 의문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일본에다가 법인을 내고 사람을 뽑고 창고를 구해야 된다는 걸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999년까지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 무역도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일본에 사람 구하고 창고 내고 법인 내는 거는 한국에 사람 구하고 창고 내고 법인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사람 한 명 구해줘라. 그러니까 사람 한 명 구해줬어요. 3천만 원 보내니까 법인이 생겼어요. 창고 구하자니까 창고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 부산에다가 여러분께서 창고 구하라 그러면 못 구하실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대부분. 물론 이제 비용이 발생하니까 힘들어하지만 그거는 뭐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구하고 법인을 만들고 창고를 구한다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인터넷에다가 광고를 했죠. 제가 지금 이 사이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판매되는 택배 박스보다 가격이 70% 수준으로 맞추고요. 그런데 품질은 일본 박스들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마진율은 매출 이익으로 해서 거의 한 40%가 됐어요.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보통 쌓으면은 이렇게 팔레트 위에 이 정도 높이가 되잖아요. 툭 떨어졌을 때 일본 박스는 깨져도 이 박스는 지금은 제가 재질을 잊어먹었는데 SKK가 아니라 이제 고급 재질을 썼거든요. 그래도 원가 면에서 더 이익이 마진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일본 손님 입장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더 튼튼하고 더 싸고 안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광고를 어떻게 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택배 박스를 사려는 분들은 우리가 네이버에서 택배 박스라고 검색하듯이 일본에 있는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택배 박스를 살 때 단보르라고 검색을 해요. 지금은 야후하고 일본이 야후하고 구글하고 그 점유율이 구글도 40% 가까이 따라갔어요. 근데 2004년 당시에는 그 90% 가까이를 야후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손정희 회장이 하는 야후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단보르라고 치면 광고 랭킹 1위에 항상 나오게 해놨어요. 지금 제가 안 눌러져서 그런데 누르면 지금도 단보르 넷이라는 사이트가 광고 랭킹 1위에 나와요. 10몇 년을 1위에 나왔다는 거죠. 이 사이트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택배 박스 업체들도
내 물건을 좀 팔아주세요 하고 담보를 내서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대 강제가 됐는데 이 회사가 런칭할 때 화성에 있는 조리식 공장에서 런칭했어요. 뭘 했었냐면은 인터넷으로 소파 팔던 회사예요.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아파트 담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충 해서 했는데 워낙 경쟁력이 강하니까 계속 판매가 돼가지고 지금은 작년에 그 정도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명함천국이라고 한국에 있는 메이저 회사예요. 저희 경쟁사죠. 이 회사도 이미 2005년에 일본에 명함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20억 정도를 팔았는데 저희가 100억 정도 판 거로 따지면 한 5분의 1 수준이죠. 제가 이제 막 여러분이 해외 직판하게 되면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분들은 지금도 월 50억 정도 매출을 하셔요. 그리고 인쇄업계에 20년 정도 있었고요. 기계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아요. 저보다 2년 먼저 일본에 런칭했어요. 근데 저는 명함 구경도 해본 적 없었고 돈도 없었고 기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2년 늦게 출발해서 지금은 이분들보다 5배 성장했거든요. 저는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별것도 아닌 노하우지만 그거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명함 인쇄물 가지고 이 나라들에 진출을 했다는 거죠. 이분은 강철용 씨인데요. 나이가 저보다 20살 적으니까 지금 36살이에요. 36살. 중국에다가 동대문 의류 1,100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이 친구는 한국 언론에 절대 안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나타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되고 있다고 소문내서 경쟁자 등장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절대 안 나와요. 지금 제가 마지막에 티콘 사이트에 보면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사진 다 있으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절대 경쟁자가 등장할까봐 언론에 나오지 않는데 어쩌다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야 강철용 씨 정말 대단하다 막 칭찬하고 그랬더니 한국 와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2월달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마침 제가 태백에서 산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태백 출신이에요. 그랬더니 뭐 나이도 20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그냥 너 동생하고 말 트고 지내자. 그래서 원래는 매출 목표가 얼마야? 그러니까 2,500억이래요. 야 정말 너 대단하다. 그래서 2,500억이나 되냐 그랬더니 언론에는 너무 커서 1,500억이라만 발표를 한대요. 어떻게 팔까요, 이 사람은? 지금 죄송하긴 한데 나중에 이거 다 제가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눌러보시면 돼요. 이 사이트는. 이 친구는 동대문에 있는 모든 의류를 하나도 자기 손에 갖고 있지 않아요. 사진만 더재미닷컴이라는 데 다 올려놔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 사잖아요. 그럼 그날 저녁에 한국에서 다 그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EMS로 보내요. 그럼 지금 재고도 없죠. 매장도 없죠. 미수도 없잖아요. 그럼 뭐 도대체 그걸 파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좀 창고를 큰 거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품절이 되잖아요, 상품이. 그래서 잘 나가는 건 미리 확보해 놓고 파는 것 뿐이지 이론적으로는 매장이 전혀 없이도 팔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동대문 옷을 일본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안 되죠, 지금. 일본에 파는데 이 사람들도 한국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강철용 씨하고 택배박스 팔던 사람은 제가 언론에 계속 보도를 시켰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지금 손흥민이나 유현진 같은 선수도 정말 훌륭하지만 유현진이가 원래 연봉이 30억인가 그렇대요. 근데 30억 자기 받아도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950억을 벌면요 700억을 동대문에 뿌린다고요. 다 나눠줘요. 제가 100억을 일본에 팔면은 70억을 한국으로 보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 사람이 아니죠. 그건 우리 회사니까 70억을 보내요. 그럼 70억 갖고 종이값 주고 인쇄비 주고 뭐 산발이 아저씨도 주고 식당에 우리 직원이 80명이니까 식당에서 밥도 먹고 전 70억 다 풀잖아요. 누가 더 진짜 국가에 큰 기여를 하느냐. 근데 사람들은 유현진 어깨 아프다고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유현진 어깨 아픈 거하고 뭐 그렇게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되냐고요. 뭐 기성용이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장사 잘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해외에 팔면은 절대 여러분 혼자 가질 수가 없거든요. 원재료 매입비 줘야죠. 배송해 준 사람들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철용 아까 이름이 뭐였지? 잊어먹었나? 그 지질 사장 이정호 강철용 이정호가 유현진보다 더 영웅이다 이렇게 해서 막 기사를 만들었어요. 그거 보고 이제 강철용 씨도 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정말 안 나타나요. 저는 알긴 알지만 안 나타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회사에 일본 직원이 20명이나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해외 직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티콘을 이용하는 회사들이 일본인을 채용해요. 근데 일본인 여자들 젊은 여성분들에게 디홀릭 아세요? 물으면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천억을 팔 수 있는 거죠. 디올릭.co.jp는 여성 의류고요. 이걸 하다가 잘 되니까 남성 의류 사이트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일본에 팔면서 너무 돈 버는 거 재밌잖아요. 돈 버는 게 잘 되니까 중국의 시상치라는 한국 의류 판매 사이트를 또 열었어요. 그 중국 의류 사이트만 100억을 팔아요. 한국에서는 절대 못 팝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여성 의류 판매 사이트가 몇 개인지 아세요? 3,800개. 택배 박스 한국에 판매하는 택배 박스 사이트가 169개예요. 명함 파는 한국 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요. 네이버는 사이트를 1000개까지만 표시하거든요. 1000까지밖에 표시가 안 돼요. 너무 많아서 표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많은 사이트 중에서 일본에 넘어가는 분들은 고맙게도 없다는 거죠. 일본도 없지만 유럽 가는 사람은 더 없을 거 아니에요? 칠레는 외국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 반도에 갇혔다고 생각해요. 외국 그러면 왜 중국이 뭐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겨주는 데는 아니잖아요. 거기 말고 오히려 유럽이 더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여행도 아주 편하게 가는 것처럼 물건 파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개념만 바꾸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앞에 이분들까지는 저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스스로 나갔어요. 나간 이유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분들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라고 나간 거예요. 택배 박스도 그 당시에 택배 박스가 이미 포화 상태였어요. 거기서 택배 박스 팔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간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일본이나 해외로 넘어가는 사례는 이미 많이 나왔고, 특별히 한국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쟁이 너무 격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넘어가신 거죠.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인쇄물 판매 사이트고요. 이거는 제 후배가 저를 배신하고 나가서 만든 명함 사이트예요. 근데 얘는 제 옆에서 10년을 있으면서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딱 봤어요.
얘는 또 저하고 똑같이 인쇄업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가서 21억을 팔았어요. 저보다 더 잘 살아요. 왜냐면 저는 막 해외 직방 플랫폼 만든다, 뭐 중국 법인 만들고 일본 법인 만들고 해서 돈이 없어요. 근데 얘는 나는 그런 짓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팔아서 저 스키 타는 거 좋아하니까 그거나 할래요. 얘는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녀요. 21억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에. 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얘하고 나하고 꿈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여간 얘는 저를 배신하고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건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이것도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고, 이것도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고, 이것도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게 좀 난처한데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홈페이지 인터넷이 연결되면 그냥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부직포를 판매하는 사이트예요. 개념은 일본에 부직포 판매 사이트를 열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부직포 판매 사이트에 들어와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은 우리 중국 법인이 상해에 있거든요. 상해에서 주문을 관리해요. 공장은 온주에 있어요. 온주에서 생산해서 배송을 한국 오지 않고 그냥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부직포백보다 거의 한 60%의 판매에도 마진은 무지 좋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처음에 에드베스트를 만들었더니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이제 80명 정도 되니까 이제 막 새로 런칭해도 잘 관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안 팔릴 리가 없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당자들이 큰일 났다고, 물건이 안 팔린다고. 그러면 100% 일본 업체가 더 싸게 팔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일본 업체는 어떻게 싸게 파냐? 일본에서 부직포 생산 못할 텐데 뻔하잖아요. 중국에서 생산했겠죠. 그럼 중국에서 우리도 생산을 중국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온주에서 생산했더니 우리가 시스템이 월등히 낫단 말이에요. 배송 시스템은. 그러니까 우리는 주문한 지 15일 만에 배달하고요. 일본 업체는 주문한 지 40일 만에 배달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우리가 더 싸고. 그럼 바보가 아닌다면 이거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이미 그런 걸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약간 주저하셨던 것뿐이죠. 그다음에 또 돈도 없으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가방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티쿤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본에 넘어가는 회사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만든 티쿤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본에 실제로 판매를 하거나 6월 달에 다 오픈하는 회사입니다. 업종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부직포백이고요. 이거는 가방이에요. 가방. 런칭했습니다. 이거는 패션포유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한국의 2월 상품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일본에 팔아요. 디자인 메이커는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로고를 인쇄해서 판매하는 사이트고요. 에드컵은 종이컵에 인쇄해서 파는 거고, 이거는 공개를 좀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못한 건데, 시슈 프린트라고 해서 모자에다가 로고 인쇄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에드카드는 플라스틱 카드 회원증, 사원증 이런 거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고요. 호주는 황당한 제품이에요. 뭐냐면은 한국의 블라인드하고 벽지를 일본에 파는 사이트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좀 한심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일본에 파나? 자, 이거는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국 원단을 일본에 파는 사이트고요. 리치버터는 한국이 단추 강국이잖아요. 단추를 일본에 팔아요. 해리포유는 캐리커처를 일본에 팝니다. 클로버카트는 이거 잡화예요. 잡화 뭐 정관정도 팔고 DVD도 팔아요. 세컨로그는 남성 의류고요. 하우에는 이건 모자 업체예요. 이거는 샤이니 타월에서 수건을 판매하는 업체고요. 사쿠라 레벨은 의류 레벨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여러 개 업체들이 실패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대여섯 개 업체는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품은 진짜 팔린다.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택배 박스, 동대문 옷, 모자, 벽지, 아무것도 아닌 제품인데도 국경을 넘어가면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나라에는 없으니까요. 유니클로라는 상품이 한국에는 그런 옷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도 그 디자인에 그 가격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팔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상품도 국경을 넘어가면 경쟁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명함에서 저는 아주 분명하게 확인을 했어요. 그럼 저한테 맨날 묻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일본에는 명함회사 없어? 일본에 명함회사 많아요. 일본엔 택배 박스 없냐? 택배 박스는 오사카가 발원지예요. 오사카 주변에만 택배 박스 회사가 3,000개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왜 팔려? 싸고 좋으니까. 정말 싸고 좋으니까였거든요. 근데 싸고 좋은데 안 팔리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넘어가면 싸고 좋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상품도 사실은 일본에 팔 수 있고 또 일본에 팔 수 있다는 거는 유럽에 팔 수 있다는 건데 택배 박스 같은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서. 그렇지만 그 말도 안 되는 택배 박스를 아까 담보론의 그 사장은 지금 영국에 팔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걔하고 헤어졌거든요. 걔는 택배 박스를 전 세계에 팔고 싶어 하더라고요. 나 야 진짜 일본까지는 어떻게 해봤는데 정말 그건 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그거 왜 꿈이 그렇게 작으시냐고 해가지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권리를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난 정말 인쇄물 하고 싶거든. 그래서 헤어진 거거든요. 근데 택배 박스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방식도 다 되더라는 거죠. 간단하게 성장 스토리 말씀드릴게요. 뭐 500만 불 수출의 탑 탔어요. 수출의 탑은 올해 7월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 해서 12월 달에 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불 탔는데 수출의 탑 타도 뭐 돈은 안 줘요. 그냥 이 상표만 하나 줘요. 2007년에 만들어서 5천만 원 자본금으로 직원 수 3명이고 서울, 오사카에서 했었는데요. 9억 9천만 원 됐어요. 직원 수가 92명이고 서울, 오사카, 도쿄, 상해 이렇게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에드프린트 연도별 매출표인데요. 2008년 4월, 2009년 4월, 2010년 4월, 2011, 10, 11, 12, 13, 14, 하여간 15, 숫자를 잘못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요. 전년도 동월 대비 매출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그래프 만들어내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면 우리가 절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우리 회사를 버리고 딴 데 명함 사러 가면 안 돼요. 더 싸게 살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다른 판매 사이트도 다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그 그래프의 모형이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어쨌든 계속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여기서 거의 회사가 지금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것 아니야 하는 걱정이 생길 만큼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요 점이 2012년 10월이에요. 2012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아베가 일본에서 돈을 풀어댄 때예요. 그래서 엔저가 온 거예요. 이때까지 100엔 1530원이었던 환율이 이 무렵에 100엔 1200원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예요. 그 엔고 시절이었으니까 엔고로 돈을 많이 벌어서 진짜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회사 3명에서 출발해서 80명 만들려면 돈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다 썼어요. 그래서 이때 돈이 떨어진 거예요. 엔저가 왔을 때. 여러분도 사업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뭐 어려운 때를 대비해야지. 나도 다 알거든. 안 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은 성적 올라가겠지.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 떨어졌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야, 그럼 이때 이미 우리가 그래도 소문이 좀 났는지 신규 회원의 반은 입소문으로 왔어요. 그래서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광고비를 줄였어요. 광고비를 줄였더니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8개월 뒤에부터 확실하게 정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우리 회사가 좀 막 인재를 많이 썼던 회사였어요. 마케팅 전문가가 있었거든요. 광고비를 줄이려고 그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인터넷 회사에서 광고비를 줄이는 것은 농부가 배고프다고 종자를 삶아 먹는 행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당장은 허기를 면할지 모르지만 내년에 죽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럼 그때 좀 해보고 하자. 괜찮았잖아요, 이때까지. 근데 가을 딱 되니까 그 친구가 자료를 또 꺼내더라고요. 신규 회원이 만들어준 매출이 얼마고 이 회원이 1년 동안 만들어준 매출이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를 손해본지 아세요? 정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회사에 다른 걸 다 줄이고 광고비를 퍼부은 거죠. 그걸로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는 광고비로 돈 쓴다 그러면 그냥 아무도 저항을 못해요. 진짜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7천만 원 정도 써요, 한 달에. 근데 뭐 더 큰 회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한 7% 정도, 매출의 7% 정도를 광고비로 쓰는데 국내 온라인에서는 20% 정도를 써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7% 정도로도 잘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당겨서 얘기하면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승부처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매출은 무조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늘 잊어먹었다는 거죠. 저도. 자, 음식점이 되려면 단골 손님이 80% 매출을 만들어주고 신규 고객이 들어오면은 음식점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유입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으면 빨리 문 닫아야 되고요.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퇴출 인구가 적으면 무조건 그 회사는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쟁력만 있다면 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넘어가는 모든 제품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일본 아니면 터키 가시면 돼요. 터키도 안 되면은 칠레 가시면 된다는 거죠. 해외가 훨씬 인구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국내보다는 해외가 훨씬 편하더라. 전 진짜 왜 국내에 계신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이고, 연도별 구매 고객 수고요. 하여간 돈 집어넣으면은 신규 회원 늘어나니까요. 이렇게. 여기 잠깐만 볼까요?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2012년 1월에 724명이 가입을 했어요. 2012년에 2억 5천만 원이죠. 2,500만 N이니까.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모든 숫자, 모든 날짜는 N으로, 그 일본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일도 일본 달력에 맞춰서 쉬어요. 저희는. 왜냐면 고객이 전부 일본 분들이니까. 한국 매출은 0원이에요, 0원. 우리는 한국에서 명함을 팔 방법이 없어요. 경쟁력이 없어서. 2,500만 원을 2012년 1월에 가입한 724명이 2,5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어 줬는데 2012년 1월에 가입한 724명이 2013년에도 1억 원을 팔아줬다는 거죠. 이분들이 어디 안 가고 2012년 1월에 가입한 724명이 2013년도에 8천만 원을 또 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입한 고객은 계속 남아 있더라는 거죠. 한 8%에서 15% 정도가. 그리고 새 고객이 계속 유입되는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단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함 택배 박스는 반복 구매제예요. 근데 반복 구매하지 않은 상품도 많거든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거는 뭐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저희가 별의별 걸 다 해봤죠. 오버추어도 해보고 이메일, 애드워즈 뭐 별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티쿤 글로벌이 일본 중견 회사보다도 온라인 마케팅을 더 잘해요. 정말 열심히 해보니까. 그래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거를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장한 원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해외 직판은 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독립몰이 중요하고 현지화인데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직판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에 강점을 가진다는 이유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돈 번 사람은 전부 다 사신 따라서 청나라 갔던 역관들이거든요. 임상옥도 청나라 역관이었잖아요. 왜냐면 무역업 한 거잖아요. 무역업. 그래서 한국에 있는 거 싼 거를 중국 가서 비싸게 팔고 중국에 싼 거 한국 가서 비싸게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업은 무조건 돈벌이의 가장 좋은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역업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고 또 정 안 되면 저처럼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팔면 되고요.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팔면 된다는 거죠. 그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하여간 직판이라는 거는 저희가 바이어 없이 해외 고객이 직접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 바이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저희가 100억을 파는데 그 100억 매출을 올려주는 분들이 5명의 바이어였다 그러면 정말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바이어 중에 한 명이 토요일날 저 노는데 와가지고 나 한국 들어간다 그러면 저 끌려 나와야 되잖아요. 끌려 나와서 밥 사줘야지 뭐. 그 사람 입에서 중국에서는 명함을 더 싸게 준다던데 이 얘기 나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날부터. 근데 저는 고객이 68,000 회원사예요. 기획사나 이런 법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상위 100위 중에서 물건을 안 사는 사람이 생겨도 몰라요. 우리는 진짜. 그래봤자 그 사람이 한 달에 팔아주는 건 1,000만 원도 안 되니까요. 칼자루를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 편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흥분하지는 않지만요. 일본에서 인쇄업은 원래 고객 응대 잘 안 하기로 소문난 업종이에요. 워낙 막 싸게 팔아야 되니까 전화 받아줄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만 전화 다 받아줘요. 일본의 1위 업체도 전화 안 받아주는데 그렇게 하고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진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바이어 없고 오파 없고 미수 없고 재고 없고 매장 없다.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남고 뒤로 까졌다 이런 소리 안 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경쟁자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별로 안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는 우리 모두가 일본 가도 아직도 일본 널널하거든요. 제가 진짜 시장이 넓다는 걸 본 거는 제가 사업하면서였어요. 뭐냐면 일본에서 명함 사는 사람이 우리한테 안 사면 그거 바보거든요. 아니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뭐 2,000엔씩 주고 사야 되는데 우리는 뭐 1,280엔에 파는데도 딴 데 가서 사요. 저희처럼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팔고 있는데도 일본 시장이 1%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99% 어디 갔냐고요. 그게 시장이더라고요. 한도 없이 넓은 게 시장이더라는 거죠. 제가 일본 명함 다 주문받았으면 저 여기 안 옵니다. 이런 거 하러. 근데 그만큼 시장이 넓은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보다 비싸게 파는 제 후배 아까 저 뒤통수 치고 나가네. 걔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근데 걔도 먹고 살더라고요. 그런 게 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나가도 충돌할 염려 없을 정도로 넓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만 시장 아니니까 다 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인터넷 분야에서는 응용 기술이 월등히 뛰어나요. 왜냐? 한국에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이트 품질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택배 박스 한국은 169개라 그랬잖아요. 일본은 제대로 된 택배 박스가 아직도 20개밖에 안 돼요. 20개도 안 돼요. 택배 박스의 품질을 어떻게 좌우하냐면 자동 견적 기능을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D 타입, A골, 뭐 230, 뭐 사이즈 1300개 주문하면 얼마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169개 사이트가 거의 그 기능을 다 제공해요. 왜냐하면 그 기능 제공 안 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 왜 들어가겠습니까? 거의 다 제공하는데 일본은 자동 견적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10개도 안 돼요. 아직도. 왜 그러냐? 프로그래머 비용이 너무 비싸요. 일본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체 총 거래액 중에서 인터넷 거래액이 2012년도에 3.5%밖에 안 됐어요. 뭐냐? 온라인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수가 70%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라인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 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아니면은 치킨집 해야 되는 거예요. 치킨집 하지 않으려면 온라인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온라인도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진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앞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갖고 나가면은 승산이 훨씬 높다는 거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어쨌든 중소기업 단위로 해외 직판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중국에서 제작해서도 되고요. 방금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베이에 들어가자, 뭐 큐텐에 들어가자, 아마존에 들어가자 하여간 신문을 뒤져서 이걸로 해외 쇼핑몰의 입점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카페24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일본에 판매하자는 거거든요. 성공한 사례 스타일란다밖에 없어요. 스타일란다는 너무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하는 거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더재미닷컴 중국의 천억 뭐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역직구 방식인데요. 한국에 있는 이마트에 중국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살 걸 기다리는 게 역직구고요. 중국에다가 이마트 여는 게 해외 직판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께서는 한국 안양 비산동에 이마트 열어놓고 중국 사람들 오라고 기다리실 거냐는 거죠. 저는 그런 짓 안 할 거거든요. 중국 상위에다가 이마트 돈만 있으면 여는 게 그게 진짜 판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성공 사례 나온 게 없다는 거고, 이거는 이미 충분히 성공 사례가 나왔다고 저는 자신해요. 그래봤자 뭐 10개도 안 되지만 진출한 업체가 몇 개 안 되니까 성공 확률은 무지 높고, 제가 해보니까 너무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티콘 글로벌이 일본의 법인을 만들어요. 일본의 법인을 만들고 사이트는 일본 법인이 운영해요. 그러니까 일본 고객 입장에서는 실제 실소유자가 한국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일본 법인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해외 직판인데, 티콘 글로벌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해외 직판 업무를 티콘이 다 봐주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해외 직판 사이트를 가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첫 번째는 해외 직판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독립몰식으로 입점하지 마라. 입점해서 성공 못한다. 그러니까 독립몰을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현지화입니다. 현지화. 저희한테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받는 송장이 일본 사과와 송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EMS 송장이나 페덱스, DHL을 받는 게 아니라 사과와 송장을 받아요. 그럼 손님이 물건을 받고 나서도 EMS 전표가 붙은 걸 받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냐면, 반품 어떻게 하실래요? EMS로 반품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손님들은 반품을 오사카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반품 신청하면 사가와에서 가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거하고 아무 차이도 못 느껴요. 단 하나의 차이도. 결제 수단도 일본에서 쓰는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요. 받는 포장된 것도 사과와 택배 전표를 받고요. 오늘 주문했는데 이제 인쇄물은 제작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제작하는 기간은 일본도 한국도 똑같아요. 근데 제작하는 기간을 빼면은 일본에서 물건 보낸 것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오늘 12시에 우리 사이트에다가 현수막을 주문하면 내일 일본 손님들은 다 받아요. 비행기로 보내서. 그런데도 송료는 우리가 1,000원만 부담하면 돼요. 우리가 1,000원만 부담하면 비행기 타고 일본 손님 손에 다 도착해요. 왜냐?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손님들한테 물건값 35,000원에다가 송료 2,500원입니다. 이렇게 공지하잖아요. 근데 뭐 송료 무료입니다 그러면 송료는 상품 가격 안에 숨은 거지 송료가 없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팔 때는 35,000원인데 국내에서 팔 때 송료 2,500원입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이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송료 물건값 4,000엔에 송료 500엔입니다. 이렇게 해서 500엔을 받아요. 누구나 다 받잖아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비행기로 보내고 일본 내 택배까지 다 쓰는데 비용이 1kg당 600엔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1,100엔만 더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송료가 전혀 문제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고요. 오늘 보내면 내일 일본 손님이 다 받는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결제 수단 다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직영하고 있는 사이트 고객도 실제로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일본에서 운영하는 일본 사이트하고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식별 못해요. 그래서 오사카 한국 영사관이 우리 고객이었거든요. 3년 동안. 근데 서로 몰랐어요. 오사카 한국 영사관도 에드프린터가 한국에서 운영되는 건지도 몰랐고 우리 뭐 당연히 모르죠. 뭐 68,000명이나 되는데 오사카 한국 영사관이 고객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또 왜냐하면 접수하고 모든 일은 일본 직원들이 한단 말이에요. 일본 고객이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한국에서 받아요. 한국에서. 일본 인터넷폰을 한국에 가져다 놓고 일본 원어민자가 전화를 받아요. 일본 원어민자 많잖아요. 한국인과 결혼한 분들도 계시고 유학생들도 있고 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원어민자가 전화 받으니까 이건 뭐 전화해도 일본 사람 이거 식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좀 식별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태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좀 난처하죠. 그 다음에 일본은 철저히 태양력 쓰잖아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전까지는 일본도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봉야스미라고 해서 봉자가 무덤 봉자란 말이에요. 산소 돌보는 날이 일본도 음력 8월 15일인데 얘들이 양력 8월 15일을 오봉야스미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봉야스미 때 무조건 쉬어야 되잖아요. 일본이 배송을 안 하니까. 그러고 나서 가을에 추석 또 쉬어야 돼요. 우리는 공장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럼 할 수 없이 추계 대청소 기간 해서 이제 붙여놓고 그때 장사를 못 해요. 근데 1월달 되면은 신정 연휴 우리 다 쉬고 1월 21일 날 또 설 연휴예요. 그럼 춘계 대청소 기간이에요. 우리는. 너들은 1월달에도 청소하냐? 우리는 그래.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한 5년 지나니까 한국 업체가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진짜 우리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버스 기사분들도 다 설 때 운전하잖아.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해줘요. 이게 진짜 몰라요. 태풍만 사흘 불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하루만 불면은 하루는 건너뛸 수 있어요. 뭐 좀 하루 여분을 뒀거든요. 날짜를. 그래서 무거운 물건은 또 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현지화하는 거죠. 철저히. 이렇게 이게 그 표예요. 지금 시간 없어도 넘겼다는데 킬로그램당 600엔에 보낼 수 있다. 24시간 안에.
너무 무거운 물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티슈 같은 거는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철물이잖아요. 이런 거는 배로 보내면 돼요. 3영업일 만에 다 배송해요. 그래서 지금 결제 수단이며 배송 수단이며 전 세계에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해보자는 뜻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가격 설정하는 방식 이런 거 등등인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하실 건 아니니까. 당장 하셔도 좋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서울에서 제주도에 파는 거나요, 서울에서 칠레 파는 거나 다 해결이 됐어요. 다만 직접 하시면 너무 힘드신 거예요. 법인 만들어야죠. 사람 뽑아야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잖아요. 쇼핑몰. 근데 이런 거를 티쿤은 해결해줘요. 그걸 다 해주고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없는 건 해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직접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합작을 하는 거죠. 단품들은 전부 다 전시회 많이 나가시잖아요. 전시회는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전시회 통해서 매출의 기반을 잡으시는데 제가 단품 가지고 계시는 사장님들께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일본어 홈페이지는 만드셔요. 왜냐? 한국에서 여러분이 어떤 개발한 상품을 팔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홈페이지 여시는 거잖아요. 홈페이지는 가장 효과가 높은 카탈로그에 불과한 거잖아요. 일본어 홈페이지를 일단 여시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보면은 일본에서도 팔리는 물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일본 수입업자가 되든 바이어가 되든 홈페이지를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카탈로그를 보는 방법이란 말이죠. 일단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접 소비자에게 그걸 파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팔고 있다는 건 왜 중요하냐? 바이어를 제압할 수 있어요. 네가 안 사줘도 되거든. 이건 우리 무기잖아요. 너 없어도 난 할 수 있어. 너 말고도 바이어 나 다 만날 수 있어. 야후 치니까 봤지? 내 홈페이지가 메뉴에 나오는 거 봤지? 구글에서 내가 광고하는 거 봤지? 어쨌든 내가 이니셔티브를 갖고서 협상을 해야지 바이어하고도 협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결제 수단 붙이는 거 이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카탈로그 하는 거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어야지만 고객 반응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저하고 하는 분 말고도 일단 일본어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중국 상인들하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파워가 생깁니다. 우리가 일본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진짜 일본에 파셔야 돼요. 몇 개를 팔더라도 팔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힘이 된다는 거죠. 겁날 게 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시회를 나가더라도 일단 홈페이지는 무조건 있는 게 좋고요. 단품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런 해외 쇼핑몰에 입점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이용하지 않고도 이미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잘 판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일단 뭐 100억 정도 팔고 올해 한 150억 정도 팔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티쿤 이용하시는 이용사들도 계속 매출이 늘어날 거고요. 저희 이용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있는 10,000개 회사가 전 세계 100개 나라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만 개 사이트가 전 세계에서 영업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바뀌거든요. 티쿤 원래 이름이 장보고였어요. 장보고. 그래서 해상왕 장보고처럼 전 세계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장보고호를 타고 나가는 꿈을 꿨었어요. 근데 장보고는 너무 어렵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티쿤이라고 할 수 없이 바꾼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꿈 꿔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10,000개가 전 세계 100개에 나가면 100만 개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지금 제가 나눠드린 온라인 해외 직판기 맨 뒤에 명함이 있어요. 제 명함. 그리고 티쿤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지금 했었던 내용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직접 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쓸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읽어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해외 직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또 도움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면 제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티콘 글로벌은 플랫폼을 하고 그 배송 이런 것들을 티콘 글로벌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제조만 지금처럼 제조만 하시면 돼요. 그 플랫폼 그대로 커스터마이징만 하시면은 티콘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배송까지. 그 마케팅도 이제 거기다 포함되는 거고요. 다만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는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현지 인력을 고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티콘 글로벌 김정박 사장님하고 저희가 좀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여러 기업이 한 명의 외국인을 좀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 좀 비용을 절감해 주면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TP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 좀 받겠습니다. 예, 먼저 드셨어요. 한 가지가 궁금한데요. 그 사과와 택배를 쓰려면 여기서 보낼 때 일단 여기서 국내 송장이 일본 현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에서 와요. 한국으로. 사과에서 왔는데 송장을 미리 붙여놓고 상품 하나마다 보내는 게 아니라 외곽 박스 한 번 더 포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사과에서 가지고 가서 동경에서 외곽 박스를 해체하고 안에 전표 붙는 거 바코드 내거나 4시에 우리 사무실도 사과에서 물건을 가져오고요. 안산에 여러분께서 이제 한 군데 모아놓거나 물량이 많아지면 자기들도 장사하니까 가지고 와요. 사과에서 직접 나누고 한진 택배하고 제휴를 해서 우리는 사과하고 계약했지만 실제로 오는 사람은 사과와 계약을 한 한진 택배에서 와요. 그런 게 다 돼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뜻있게 들었고요. 제가 궁금사항은 저희도 제조를 하는데 제조 부품이 판매용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 있어야만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명함도 직접 명자도 잘 모르는데 판매가 이루어졌다는데 그런 아이템을 이제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명함도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쪽도 있을 때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거를 자기 관심 분야를 먼저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쪽에 대한 좀 궁금합니다. 자신 있는 분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시에도 이미 일본의 인쇄물 가격이 워낙 비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거고 지금 저희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상품을 갖고 있으니까 제일 자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아니까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잘 들었고요.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을 갖췄다면 무엇보다도 광고를 통해서 알리는 게 중요한데 현지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품 광고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검색어 광고만 했고요. 리스팅 광고, 그러니까 야후로 명함 치면 나오게 하는 광고만 했는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은 디스플레이 광고가 훨씬 더 비용의 효율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테스트를 많이 해놨는데 디스플레이 광고며 리스팅 광고며 이 광고 노하우는 저희들이 갖춘 것 같아요. 하시게 되면 그거는 저희들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액상 비료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비료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구매하는 게 아니라 농민이라든지 특정인이 구매하다 보니까 혹시 이런 제품도 가능할지? 저는 최근에 해본 것 중에 에드컵이 그 경우인데요. 뭐냐면 에드컵은 후생성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근데 후생성 허가 맡으니까 허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살아있는 미꾸라지도 다 수입하는 세상이잖아요. 다만 사람들이 그건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안 하더라고요. 안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회 같아요. 기회. 뭐냐? 딴 사람은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기 때문에 독점 시장이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후생성하고 교섭하면 되고요. 아니 왜 상품인데 왜 일본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일본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서 수입을 많이 허용해줘요. 그래서
규격만 맞춰주면 되죠. 그 나라 규격 기준이 있고 그것만 맞춰주면 저는 문제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하십시오.